한마디로 지난 밤에 있었던 이 해프닝은 정말 정치 미숙아나 아니면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일반인 아니면 고의적으로 내가 아주 그냥 이 기회에 이 마누라는 버티라 그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두라 그러고 이 막 시달리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나 돌아갈래의 차원으로 막 던지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계엄령과 사실상 친위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이 당연히 뒤따라야 되겠죠. 일단은 먼저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를 먼저 시켜야 됩니다. 이게 오늘 내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란과 외환일 경우에는 대통령도 체포 구금을 할 수 있는데 내란에 해당하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리고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탄핵안이 바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탄핵안을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한동훈 측 그러니까 국짐 측 안에서 최소 10명 정도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이번에 18명이 이 탄핵이 아니라 이 계엄령 해제를 위한 선거에 참여해갖고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 표는 당연히 탄핵표로 돌아와야 되는 거고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추경호한테 속아가지고 표결에 참여 못했던 이제 더 이상 윤석열에게 기대치를 저버린 의원들까지 참여하게 된다고 치면 저는 오늘 준비를 해갖고 내일 중에 이거를 표결에 붙인다고 치면 압도적인 차이로 특검법보다 이게 먼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다음부터 특검 표결은 자동으로 술술술 풀려나가겠죠. 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짐당 안에서 국짐 의원들을 붙들고, 윤석열을 지키자라고, 표단속을 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은 사실상 추경호 하나 남아있는데, 추경호가 20억 공천장사, 요걸로 해가지고 지금 조만간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국짐 안에서도 지금은 윤석열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 이건 모두 이제는 한동훈이한테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 행사 여탈권이 쥐어져 있는 상황인 건데 이미 한동훈이 어저께 국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런 식의 어떤 국회 쿠데타를 측근들한테만은 은근히 알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경호한테 이 투표 방해를 하라고 150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혹시라도 모이게 되더라도 투표 방해를 하라고 지령을 줬기 때문에 추경호가 의도적으로 의원들을 데리고 중앙당사로 빠져나가는 이런 짓거리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막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탄핵을 하자고 해도 자연스럽게 저쪽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직무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요거는 오늘 내일 사이에 민주당이 진행을 할 거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 앞에서도 12시부터 탄핵 촉구 그러니까 윤석열 하야나 탄핵을 촉구하는 기존의 시위들이 무제한대로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광화문에서도 집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탄핵안을 먼저 어떻게든지 상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중을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있는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직무정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내각들을 완전히 전부 다 사퇴를 시키고 여야 또는 시민단체까지 합의를 봐갖고 거국 내각 내지는 중립 내각 아니면 과도기 관리 내각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탄핵안들을 빠르게 처리를 하고 또는 탄핵안을 하는 도중에 뭐 개헌이라든지 어떤 다른 방식을 취해서라도 아니면 하야 같은 형태를 취해서라도 내년 상반기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준비 작업이 의회를 통해서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총 내각을 사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쿠데타에 실패한 김영현이죠. 바로 체포해서 직위 해제시키고 조사 들어가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상민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행안부 장관. 장관. 이상민 역시도 현재로서는 일종의 소요 계엄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회 앞에서의 시민들의 항의, 그리고 추가로 있게 될 그 야외 집회들을 목적으로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소요 계엄을 제한할 수 있는 이상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 계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안 났는데 교전이 없었는데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화 될 수 있는 거였지만, 만일에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이긴 하지만 전애들은 이거는 국가 안정을 위험하게 하는 어떤 민중들의 대중들의 소요 사태다. 일부 불온 세력들이 이걸로 국가를 흔들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부분적인 소요 계엄을 해갖고 이 사태를 끌고 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민에 대한 업무 정지 내지는 사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상민과 김용현에 대한 추가 쿠데타, 어떤 추가 계엄에 대한 상정을 할 수 없도록 이 사람들을 빨리 직무해제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탄핵 이전에 이들을 포함한 내각 자체를 다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마지막으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특검의 이전에 이들에 대한 사전 체포 내지는 구금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4시나 5시쯤 얘네 성남 비행장에서 비행기 타고 뜬 거 아닐까? 라는 걱정이 살짝 돼요. 이 나라를 그러게요. 떴다고요? 왜냐면 지금 생방불명 상태에서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 에이. 4시 반에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대통령실에서 빠져나갔잖아요. 그 안에 타고 나갔으면 어떡할 건데? 아니 김건희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데 국내에 그거는 나중에 와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 친일파도 150년 재산 지금 다시 찾는 세상에 지금 당장에 지가 죽으면 재산이고 나발이고 없는 상황에서 일단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간다고요?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디로 튄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요. 특히나 김건희 같은 경우 우리가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잖아. 이미 우리 모르게 일찍 나갔을 수도 있어. 김건희라는 가짜 여권 가지고. 뭘 타고 나가? 일반 항공기를 탔으면은 일본 항공기를 타고 갔을 수도 있죠. 그럼 사람들한테 이미 발각이 됐을 텐데. 뭐 마스크를 두꺼운 걸 써가지고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사태의 진범이 김건희와 윤석열의 신병을 확인하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을 체포 구금하지 못한 상태에서 밖으로 빼돌리게 되면 일이 더 복잡해져요. 근데 이 정도까지 저질렀다고 치면 또 이렇게까지 상황이 몰린다고 생각하면 이것들은 체포 구금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체포안을 일단 뭐 탄핵안 올려놓고 난 다음에 체포안을 빨리 국회에서 승인을 해서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죠. 진짜. 근데 얘네들이 오전 내내 너무 조용해. 국진당 새끼들이 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얘들은 윤석열에 대해서 또다시 쉴드 모드가 지금 드러나고 있대요. 지금 할당 결론을 못 내렸다고 결론이 나오거든요. 오빠 이럴 줄 알았어. 그건 뭐냐면 아직도 협의를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동훈의 힘이 아직 윤석열의 힘, 추경호와 김건희의 힘을 못 넘어서고 넘어서는 있다는 그렇지.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늘 그랬잖아. 지금 진짜로 친한계로 뽑힐 수 있는 사람 둘밖에 없다고. 아까 저 18도 사실은 진짜 못 빠져나가서 썰물에 얼떨결에? 못 빠져나가고 가두리에 갇힌 애들일 수도 있다는 거지. 도로 풀어놓으니까 다시 저기 가서 찰싹 달라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안 된다고 하면 한동훈은
얘네들을 죽여서 길을 연다는 마음으로, 자기 의원들을 죽여서 길을 연다는 마음으로 캐비넷을 마음껏 방출하고 어떻게든 윤석열을 지손으로 수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국민들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통해서 살아남을 길이 생긴 겁니다. 윤석열 지지율 19%요? 20%요? 어젯밤으로 인해서 그거 5% 됐어요. 5%.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은 실드를 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행법적으로라도 어떻게든 체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쿠데타 관련 이제 내부 쿠데타나 다른 없는 계엄령 선포가 있고 나서 바로 0시 20분에 법무부에서 감찰관으로 와 있던 유혁 감찰관이 사표를 냈어요. 법무감찰관. 법무감찰관이.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위헌행위다. 탄핵 사유이다. 윤석열은 탄핵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표를 던져버렸습니다. 이거는 사법부 자체에서 이미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정치적 생명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던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있는 헌법재판관들 또는 그와 관련한 어떤 대법원장 내지는 대법원 판사들도 이제 쉽사리 윤석열 쉴드를 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치면 탄핵을 위한, 그러니까 각자 검사 탄핵을 위한 정족수를 채워줘야 돼요. 현재는 국회 안에 9명 중 6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만,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7명 이상의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7명 이상의 숫자를 채워줘야 이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승인들을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빨리 인물을 지정해서 승인을 해주고 이러한 소추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또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되어 있는 감사원장하고 일부 비리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은 72시간 안에 표결을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오후까지 표결을 끝내야 됩니다. 안 되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빠뜨리지 말고, 오늘은 본회의가 없습니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를 열면서 탄핵안과 함께 같이 추진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기민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이때 한동훈이 지사람 10명만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 힘을 보태준다고 치면 탄핵과 함께 개헌이 됐든, 그리고 조기 정권 종식과 내년 초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뽑는 선거가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거를 셀프로 윤석열이 어젯밤에 우리한테 기회로 던져준 거예요. 오늘은 국회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각 당별로 나름대로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단일 대우로 뭉쳐있고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차원에서 탄핵안을 밀어붙일 거고요. 국진당 안에서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자칫 저쪽으로 합류해갖고 지금에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치면 한동훈도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협조해서 어떻게든 지금 있는 이 정부 간에서 한동훈이 윤석열을 털어내게 된다고 치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여권의 차기 주자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도 지금은 결정해야 될 때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여기서 정말 윤석열을 치고 지가 차기로 우뚝 서든지, 아니면 니도 이참에 같이 죽는겨. 그래서 한동훈을 사랑하는 한동훈 지지자들이 다 그렇게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여기서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네. 무슨 말씀? 응? 광고해 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충고를 그래요.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어제 갑자기 이거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겠는데요 라고 제가 단톡방에 올렸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한동훈이
그 시간에 너무나 침착하게 가발까지 너무 제대로 쓰고 동영상을 찍은 거야. 이 새끼 뭐지? 왜냐면 이재명 대표님은 너무 당황한 게 맞아. 너무 티가 났고 우리랑 똑같은 마음인 게 티가 나는데 한동훈은 뭔가 이상한 거야. 이게 한동훈의 변화의 포인트인 거죠. 사실 한동훈이 데리고 오는 18석이 없어도 우리는 그 150석 이상을 이미 민주당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걔네들 빼도 표결로서 지울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가 숟가락을 얹은 거야, 일부러. 윤석열과 대척점에 서면서 숟가락을 얹었다는 거는 이제는 윤석열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신의 정치적인 제스처를 보여준 거고, 중앙당사에 가 있는 추경호 똘마니들한테 니들 다 넘어와. 내 쪽으로 와. 이제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은 의미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들이 탈당한다 그랬어, 처음에, 윤석열이. 근데 지금 탈당을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자는 거에 대해서 못한다, 라고 결론이 난다고 치면, 지금 한동훈이도, 그럼 너도 별거 없구나. 너도 국진당을 대표하고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렇지. 것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강력하게 여기서 한동훈이 오늘 오후에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못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럼 추경호 관련해서 더 터지겠죠. 네. 20억 플러스 알파가 터지겠죠. 네.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계속 추경호만 패? 아니면 뭐 추경호 이외에 다른 사람에 관련된 게 더 터지면서 한동훈이 저것도 눈이 돌았네. 한동훈이 캐비넷 무서워서라도 지방선거 공천 관련돼서 흠결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한동훈을 따라 나서게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아, 진짜 한동훈 동영상 보시면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뭐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거든. 그거 찾아보시면은 저는 그 와중에 가슴폭까지 완벽하게 착장을 했구나 보면서 너무 혼자 꾸몄는데. 이게 최근에 자기가 찍어본 동영상 중에는 제일 마음에 드는 동영상을 어제 로텐도를 배경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올렸고요. 이재명 대표는 혼자 셀카를 찍다 보니까 성명된 거 오디오도 끊기고 제대로 안 나갔잖아요. 한동안 국민들과 함께 뭐 계엄을 저지하겠습니다. 요게 한 2시간 동안 계속 방송사에서 계속 나왔어요. 계속 돌려서 틀었어요. 너무 차분하고 멀쩡하게. 근데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무효 투표 가결되고 나서 이제 처음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조금 시간 지나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민주당 의원님들 같이 딱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님 얘기하고 조국 대표님 얘기하고 한동훈 얘기를 하는데, 정말 원고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애드립으로 다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자들이 다 비추고 있고. 역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님이 두 분 다 돋보이죠. 진짜 네. 돋보이더라고요. 한동훈 바보. 셋 다 법학자입니다. 셋 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 약간 소년급제에 가까운 일찍 급제한 천재들이에요. 그리고 조국 장관은 그 당시에 사법고시는 안 쳤지만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법학자로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대한민국 그렇죠. 최고의 법 전문가죠. 왜냐하면 인용 논문 수가 가장 많은 교수님이 조국 교수님. 그럼 대한민국에서 법을 잘 아는 세 사람이 다 당대표인 거야. 1, 2, 3당의 다 당대표들이 법을 빠삭하게 다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불법 무도한 윤석열에 대한 법적 징계를 못한다고 하면 공부한 거 뭐에다 쓸 거야. 로텐도홀은 아니고 당사인 것 당사 같은데. 앞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차분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갑바 완벽하게 착장했고요. 가발 정확하게 얹어져 있습니다. 아니 앵글 자체가 이미 너무 준비된 앵글이에요. 준비된 앵글 뒤에 딱 다 이거까지. 알고 있고 네. 뒤에 배경까지 딱 정확하게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내가 촬영했다라는 게 걸리게 딱 세팅해서 찍은 게 너무 문제는 이걸 여전히 찍어서 드러나잖아요. 이게 녹화 같아요. 이걸 찍어놓고 미리 찍어놨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요 시간이면은 당사가 엄청 시끄럽고 그리고 복잡해야 정신없어야 되거든요. 여의도로 되는 거야. 들어오는 게 힘든 미리 찍은 건 상황이거든요. 아니구나. 이러고 바로 나가는 것 팔짱 같은데. 꼈어. 또 팔짱 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봤으면 이것도 볼 수 무슨 있었는데. 얘기냐면
이것까지 다 연출된 거라는 그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미 다 멘트도 미리 준비를 해놨고 해놨고. 뒷모습까지 따라가는 거가 다 연출이 됐다는 어.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나온 방송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사전에 이걸 녹화를 떠났던 거를 틀고 여의도로 잠입했다고 치면 그렇죠. 알리바이로 미리 이걸 하고 여의도로 들어온 거죠. 얘네들은 이미 이런 발표가 있을 거를 직전에든 이전에든 공지를 받은 게 아니냐. 그리고 그 행동 강령으로 어떻게든 150명 정족수를 못 만들게 하든가 아니면 들어가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체포조가 3역 중에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나 당 대표 중에 누군가를 붙들어 낼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벌어라라고 하는 지령을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한 방에 터지니까 우리 태균이도 잊혀지고요. 우리 한정희 형님도 잊혀지고 진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이거 하나로 다 뭉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죠. 단챙이들 건드려서 뭐 합니까? 지금 월척이 지 스스로 그물도 아니고 배 위로 뛰어 올랐는데 그렇게. 네. 나는 그러면서 여기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쟤는 내가 그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나 술 취해갖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게 꿈이 아니었단 말이야? 라고 땅을 치고 있을 줄 모르는 기회예요, 이게. 아이고 됐지 뭐 별일 없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 그냥 어차피 한다 그래서 해제한 거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너를 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러기엔 진짜 사고를 너무 네 크게 정치 쳤어요. 생명이 끝냈다라고 선언하고 어.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수습해주지 못합니다. 이거는 쉴드 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진석 그 야가 빠진 애가 빤스러 나는 거 봐요. 야. 이미 뭐 오세훈 비롯하고 홍준표 뭐 있는 야당에 있는 여당 자꾸 야당에 여당에 있는 어떤 보수 진영의 유력 인사들도 이제 윤석열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손으로 윤석열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차기 자리를 내가 먹어야지 하는 욕심으로 지금 있는 사태에 지금의 사태를 즐기고 있을 것 같고요. 도대체 김건희는 이번 발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말하자면 윤석열을 너무 그 스트레스 쪽에 바가지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즉흥적인 계엄 선포를 하게 뒤에서 장난질을 친 게 아니에요. 김건희가 아닐까. 그냥 그랬을 것 같아. 승질나가. 아이고 계엄령이라도 선포하면 되잖아. 진짜? 가만히 있을 나 거야? 한다. 딱 네가 선포하라 그래서 하는 거야. 그냥 나 감옥 가게 내버려 둘 거냐? 특검하게 내버려 둘 거냐고. 근데 그럼 난 지금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지키기 위해 나 계엄령도 할 수 있어. 하는 거 보여줄까? 라고 웬 하면서. 눈물 나는 러브 스토리. 네.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계엄령으로 불 싸질러 버리는. 네. 그리고 그 불에 같이 타 죽는 이런 순회의 드라마들을 완성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이제 윤석열 정권은 끝났습니다.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잔불 정리하고 깨끗하게 이 지저분한 것들만 치워내면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국진당이 또는 언론이 기득권이 이제 윤석열을 보호한다.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아예 없어요. 언론이 등을 돌렸고요. 조중동이 등을 돌렸고 미국과 일본이 등을 돌린 상태에서 대한민국 어떤 언론도 어저께 사태를 이거 술 먹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넘어갈 세력은 없다는 점. 오히려 국짐이 휠드를 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립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전애들이 먼저 윤석열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는 점을 이제는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되는 겁니다. 확실한 일처리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진행해가지고 오늘 내일 이 정권이 종식되는 종식을 탄핵이 됐든 하야가 됐든 사임이 됐든 어떤 형태로 이 정권이 끝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거 이상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